대한민국 1등 전략 컨설턴트로서 만약 북한이 지금 간첩과 부정선거 개입을 안 했다면 많이 실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위부 알고리즘 평양에서 김정은이랑 인민보위부랑 인민무력부 이 영상 보고 있으면 당장 간첩이랑 그리고 부정선거 개입 투입해야겠죠. 반대로 말하면 로쇼가 만약 북한 인민무력부장에 스카우트 됐다. 뭐 당연히 1위 컨설턴트니까요. 그럼 당장 바로 부정선거 간첩 한 300명, 3,000명, 3만 명씩 보낼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제정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따로 없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서 사람들이 조금 기강이 좀 빠져있는 것도 팩트긴 해요. 그냥 말만 하면은 간첩이 어디 있느냐 알아서 실드 쳐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누가 말하느냐 이렇게 적국이 이렇게 실드를 쳐주는데 안 보낸다? 그러면 인민무력부장 지금 직위 해제입니다. 이거는 나태한 것이다. 이 상황을 이용 못했다면 북한은 아직도 먼 것이고, 근데 일단 북한 사람들이 무능력한 거는 맞는데 멍청하지는 않아요. 또 북한 요 친구들이 살짝 좀 똑똑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100%이 기회를 이용했을 텐데, 거기다가 로쇼가 솔루션을 하나 더 드리면 보통은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축화한다라는 축전 요런 것도 살짝 보내줘야지 매기는 이런 교란 전술, 손자병법에서 말했죠. 모든 전쟁은 디셉션에서 시작한다고, 기만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이제 정말로 한국이 지금 많이 어지러운 상황인 건 팩트고, 경제가 위기지만 북한도 꽤나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한 번 더 말하자면 로쇼가 지금 만약 인민무력부장이다. 그러면 가장 당황할 수 있는 수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남한 갓나 아가들이 로쇼 인민무력부장을 당황시킬 수는 사실 계엄령밖에 없긴 합니다. 살짝 놀랐을 것이다. 왜냐? 어쨌든 계엄령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좀 최고로 치는 동귀어진, 흔히 말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논기의 전략이라 하죠. 그냥 같이 뛰어들고서 자기도 적도 다 같이 먼지로 보낸다라는 동귀어진인데,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인민무력부장인 로쇼도 요거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전략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같은 아군을 당황시켰을 때가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 이 전략 자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전략은 굉장히 좀 근사하긴 했습니다. 좀 잘 찌른 게 있었다. 물론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 또 그리고 애들 지금 뭐 학생들 공부하기 싫은데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역사에 나도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겠구나. 뭐 누구나 다 자기만의 민주화 운동은 필요하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대자보니 그리고 뭐 계엄령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거를 단순히 넘어갈 수 있겠느니, 그렇게 좀 애들 입장에서는 입을 대겠지만 실제로 이 국제사회는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깔아뭉개고 누가 누구를 제압하고 누가 누구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느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북한군이 어쨌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요쪽에 자신들의 준정예부대, 당연히 정예부대는 평양에 지키려고 남아있고 어쨌든 병력이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계엄령이라는 이 세 글자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미국도 놀란 거겠죠.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 대한민국에 막상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일어난다면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임을 아직 안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년 1월은 돼야지 취임하고, 미국 친구들 지금 국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민자들 추방한다고, 미국이 추방해야 될 이민자가 300만 명입니다. 남은 트럼프 4년간의 임기 동안 1년에
거의 80만 명씩 내보내야 돼요. 이거 내보내느라 정신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계엄령 이거 도와줄 여력도 없고 항공모함도 지금 못 왔죠. 너무 빠르게 계엄령을 선포해버렸다가 3시간 만에 쿠팡 배송하듯이 다시 반품시켜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미국인, 우리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사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이렇게 놀랐을 정도니까 북한 보위부라고 하면은 이제 평양에 주둔하는 최고 엘리트 군대랑 인민무력부 장, 최고 육군사령관이죠. 북한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한 번 더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만큼 깊은 파장을 일으킨 거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하이 리스크, 위험도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겠죠. 정치 생명은 내던진 게 팩트이긴 한데, 우선은 뭐 딱히 잃을 것도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레임덕이라고 망하라고 고사 지낸 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망한 길을 선택했으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스스로는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누가 와도 뭐 대한민국이 당분간 망할 거기 때문에 그거 추세는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윤석열 대통령의 맨 첫 번째 전략적 목표, 종북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것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 전략적 목표는 확실하게 달성했어요. 다른 전략적 목표는 물론 굉장히 많이 희생하는 것도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를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먼지로 만들어버릴 위험 부담을 끌어안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죠. 미지의 영역이고, 사실 굉장히 좀 불안정한 정세이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보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도,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놀라서, 보통 중국이 논평을 내놓는데 이번만큼은 아직까지 논평을 못 내놓는 걸로 봐서 굉장히 중국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도 유명한 말이 있죠.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이랑 중국 사이도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국마저 지금 계엄령으로 깽판 친다라고 하니까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고, 러시아도 놀랐고, 당연히 북한 친구들은 제일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신의 병력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병력이 국회로 다시 모이는, 게다가 이제 좀 때깔이 좋은 이번에 투입된 707 특수임무대,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보면은 지금 야간 투시경 헬멧 가격만 6천만 원, 7천만 원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먹고 살고 있는데 북한 평양 시민들이라 하더라도요. 뉴스 틀어보니까 한국 7천만 원짜리 헬멧 쓰고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 있죠. 모이는 모습 보고 솔직히 살짝 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거 보고서 당연히 부정선거, 그리고 또 간첩, 당연히 또 연락 돌렸겠죠. 지금 있으면 더 늘릴 것이고, 지금 이 상태가 사실 가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길 바라는 것은 북한 보위부랑 북한 인민무력부장 이 두 명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늘 하던 대로 쿠팡 이츠로 먹을 거 치킨 쿠폰 5,000원이냐 8,000원이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북한은 근데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냈을 테니까. 왜냐하면 안 보내면 로쇼가 실망했을 거니까. 북한 이 친구들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